남아야 되는 사람들 자진납세 해봐. 이제 다 못 끝낸 사람들 이제 다 했어? 우리 119페이지 유형 5번부터인가? 유형 5번 질문. 번 7번 8번 390번 조금 말고 우리 밑에 문제를 풀었었구나. 390번 우리 앞단원에서 해본 적은 있는데 이거 식을 써서 해도 되고 아니면 치환해도 된다고 했어. 둘 다 풀어본다면 이제 3차 방정식 fx는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고 더해서 11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새로운 방정식을 갑자기 풀래. 일단 우리 식으로서 풀어본다면 fx는 맨 앞에 개수 모르니까 a 그리고 세근이 적으니까 x-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됐을 거야. 근데 이렇게 식을 세울 때도 이렇게 인수분해된 식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개된 걸 쓸 수도 있어. x세제곱 그 다음에 2차 개수는 세근의 합이지.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 여기 이용해서 근데 그 다음을 모르니까 뭐 cx 플러스 t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럼 둘 다 뭐 가능한데 둘 중에 뭐가 더 편할까? 둘 중에 당연히 인수분해된 식이 더 편해.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f2x 빼기 7을 써보고 싶어. 이거 어떻게 쓸까? fx식이 얘라는 거 이용해서 f2x 빼기 7 식을 써보면 돼. 그 말은 x 자리에다가 2x 빼기 7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대입을 하게 되면 a는 그대로 그 다음 2x-7 알파 이런 식으로 x 자리에 2x-7을 다 대입했어. 이거 더 이상 정리할 필요 없잖아. 왜냐면 우리는 지금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야.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는 얼마가 나와? 얘가 0일 때 0일 때니까 x근이 뭐가 되겠어? x가 2x 빼기 7 알파는 0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7 알파 2항에서 7 플러스 알파이고 2로 나눠주면 2분의 즉 x 이 방정식의 근이 얘가 근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머지 근도 똑같은 모양일 거니까 7 플러스 베타 7 플러스 감마 이렇게 세 개의 근이 나오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얘의 세 근의 합을 물어봤지. 세 근의 합 이거 더하면 되잖아. 이거 3개 더하면 2분의 21 알파 베타 감마니까 답이 나오지? 얘가 11 그럼 32, 16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써서 풀어도 돼. 근데 식으로서 푸는 것보다는 우리 치환해서 하는 게 좀 더 좋아. 그리고 식이 복잡해질수록 좀 더 효과가 있겠지.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식을 안 쓰고 푸는 거야. 치환을 통해서 풀 건데 f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럼 f2x-7은 0의 근을 내가 뭐라고 설정할까? 얘의 근을 일단은 x1, x2, x3를 저 새로운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할 거야. 얘는 어쨌든 x에 대한 방정식이지. 얘의 근이 이 세 개야. 근데 우리는 이 방정식을 이대로 못 풀어. 이거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치환을 가는 거야. 2x 빼기 7을
t라고 치환하게 되겠지. 그럼 2x 빼기 7을 t라고 치환하는 과정에서 x1은 값이 뭐라고 바뀌겠어? 2x 빼기 7을 t라고 치환했어. 그럼 x1은 2x1 빼기 7로 값이 바뀌겠지. 이 x1, 2, 3는 이 x근이잖아. 그럼 2x 빼기 7이 t라고 치환되는 과정에서 x1도 똑같이 2x1 빼기 7로 값이 바뀌는 거야. 얘가 2x2 빼기 7, 얘가 2x3 빼기 7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제 치환을 하게 됐어. 그럼 ft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x에 대한 방정식이었던 게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뀐 거야. ft는 0이라는 t에 대한 방정식의 근이 편의상 그냥 t1, t2, t3라고 부르면 ft는 0의 근이 t1, t2, t3야. 근데 우리는 저 ft는 0의 근 t1, 2, 3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문제의 조건에서 세근의 합이 11이잖아. 얘네 더한 게 11이야. 얘네 더한 게 11이겠지. 왜냐하면 fx는 0이나 ft는 0이나 문자 겉모습만 다르고 생긴 식은 아예 똑같은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fx는 0의 x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으면 ft는 0의 근 t가 알파 베타 감마인 거야. 그래서 그거 더해서 11. 그럼 됐잖아. 식 쓰면 되니까 이거 3개 더한 게 결국 11인 거야. 이거 3개 더한 게 11. 그러면 2에 x1, 2, 3 마이너스 21이 11. 그러면 이거 넘기면 32. 2로 나누면 16. 따라서 얘가 16이잖아. 답이 아까랑 똑같은 16. 그래서 식을 써도 되는데 치환을 하는 게 사실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야. 계속 식만 쓸 순 없으니까. 근데 저 치환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뭔가 못하겠어. 혼자 힘으로 못하겠으면 그냥 식 쓰면 돼. 식 써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는 안 걸리지. 그 다음 유형 9번. (396번) 개수가 실수. 우리 켤레근을 가지려면 개수보다 한 차원 높은 근이 나와야 켤레근이었어.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에서 한 근이 3 플러스 2i래. 그럼 됐네. 개수가 전부 다 실수라고 그랬지. 개수가 실수인 그런 방정식에 허근이 나왔어. 실수 안에서 품을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근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켤레근을 갖는 거지. 그럼 나머지 한 근이 3-2i인 거야 무조건. 그리고 원래는 세 번째 근을 몰라. 그래서 뭐 알파라고 놓고 근각계수의 관계 써야 되는데 이 식은 친절하게 상수항이 0이잖아. 세 번째 근은 무조건 0이겠지. 그럼 세 근 다 찾았네. 그러면 이제 A, B를 계산하면 되지. 근데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되잖아. 3개 더한 게 마이너스 A. 2개씩 곱한 건데 이 3개를 2개씩 곱하면 0 때문에 0, 0 나오고 결국 3 플러스 2i, 3 마이너스 2i만 남겠지. 는 B. 그럼 A, B 구할 수 있지? A 값, B 값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2차 방정식 또 만들면 답이 나올 테니까. 그 다음 유형 10번. 400번. 일단 우리 이 유명한 방정식에서 쓸 수 있는 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은 얘의 근이 오메가지, 허근 오메가니까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거는 일단 방정식에 대입하는 거지. 근데 이게 전부 다 실수 개수야. 개수가 실수 개수이기 때문에 허근이 근이기 때문에 무조건 켤레근인 오메가 바도 근으로 가져야 돼. 따라서 얘도 방정식에 대입하면 세제곱은 1을 만족해. 이게 우리가 사용할 첫 번째 카테고리인 거고, 그 다음은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서 이 2차의 근이 다시 오메가랑 오메가 바인 거잖아. 따라서 또 대입하면 되네. 근이니까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바도 똑같이 대입해서 만족해야 돼. 이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두 번째 카테고리.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둘 섞어진 거. 2차의 근이니까 근각의 관계로 쓰면은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1. 우리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얘네 가지고 조합하고 변형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럼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은 오메가 7제곱, 6제곱이야. 차수를 줄여야 되겠지. 그럼 얘의 차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언제 1인지를 써먹어야 돼. 언제 1이냐?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그럼 이걸 써먹어야 되겠네. 이걸 써먹으면 어떻게 바뀌어? 오메가 6제곱 1이지. 그래서 오메가 7제곱은 오메가겠지. 일단 밑에만 바꿨어. 얘도 밑에만 바꾸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잖아. 그 다음에 이제 변형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야.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변형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 써야 되겠네. 이거 쓰면 어떻게 돼? 오메가 플러스 1은 뭐랑 같아야 돼? 오메가 플러스 1은 얘 2항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야 되지. 또 반대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이거 2항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럼 기억이 맞는 거지. 니은 이제 100제곱을 해야 된대. 근데 얘도 비슷하겠지. 일단 차수부터 줄여야 돼. 얘도 저거 갖고 오면 되지.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차수부터 줄이면 얘는 오메가랑 같겠네. 얘도 오메가 분의 1과 같지. 이제 이걸 하는 방법 여러 개야. 이거 통분해도 되고, 통분해서 아까랑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또 변형해도 되고. 근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 더 해보자면은 이 방정식을 x로 또 나눠버려. 이렇게 되겠지. x로 나누면. 근데 여전히 이 방정식의 근이 이거였고 x로 나눈 이 방정식의 근도 얘인 거야. 우리 뭐 할 수 있어? 또 대입.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은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이너스 1. 그래서 니은이 맞지. 그 다음 디귿. 디귿도 비슷하겠네. 디귿에서는 1 플러스 오메가 10제곱을 해야 돼. 또 오메가 바도 10제곱을 해서 얼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우리가 이용할 거 또 뻔하네. 또 이거 써야 되겠지. 여기서 사용해서 1 플러스 오메가는 뭐랑 같아? 아까도 했지만 이거 이항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전체 10제곱이지. 오메가 바도 똑같네. 이거 오메가 바도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의 10제곱이지. 근데 얘가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되겠네. 오메가 20. 오메가 바의 20이잖아. 그럼 또 차수 줄여. 또 차수를 줄이면 오메가 제곱이네. 오메가 바 제곱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어. 뭐 어떻게 할까? 쟤는 뭐 이거 넣어서 바꾸고 또 바꾸면 돼. 아니면은 이거 그냥 곱셈공식 변형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곱셈공식 변형 써서 뭐 할 거야? 근각인수의 관계 이거 써먹을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2의 1 1 빼기 2 마이너스 1 그러면 디귿이 맞지. 이거 우리 세제곱 이 방정식 오메가 문제는 뻔해. 물어보는 게 다 저런 거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기본 카테고리들이야. 3차에다가 대입한 거, 그 다음 인수분해 된 거, 2차에다가 대입한 거, 그 다음 근각계수의 관계. 이거 가지고 적절히 변형해서 이제 보기들을 다 찾는 거지. 이건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그때그때 해보면 돼. 왜냐면 외운다고 생각하면은 부호가 헷갈려. 왜냐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두 번째 방정식도 있는 거잖아. 두 방정식이 섞어지면서 이제 헷갈릴 거야, 부호가. 따라서 이건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적절히 변형해서 계산하면 돼.
수 없으면 유형 11번 그 다음 기출 응? 408번 얘도 왠지 혈액은 냄새가 나지? x세제곱 ax제곱 개수가 다 실수면 좋겠는데 문제에서 a, b는 실수이다 라고 했네. 그럼 실수 개수인 방정식에 근이 허근이 주어졌잖아. 개수가 실수인데 근이 한 차원 높은 근이라서 무조건 혈액근을 갖겠네. 개수가 다 실수인데 근이 허근이야. 그리고 한 차원 높은 근이 나와서 무조건 혈내근인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가져야 돼. 그러면 3차니까 근 하나가 더 있을 건데 나머지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문제에서 왜 저렇게 했어? 얘는 알파, 나머지 두 근, 나머지 한 근은 베타 하면 되지. 알파 베타 나머지 두 근 중에 한 근이 혈내근이 마이너스 i라는 거 알았네. 그럼 세 번째 이제 근을 베타라고 뒀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우리 할 수 있는 거 근각에서의 관계밖에 없잖아. 더해서 마이너스 a 두 개씩 곱한 거 i랑 마이너스 i 곱하고 베타랑 i 곱하고 베타랑 마이너스 i 곱해서 얘네들이 마이너스 b 세 개 다 곱한 거 i랑 마이너스 i랑 베타랑 다 곱해서 마이너스 2 근각에서의 관계 써야지. 이 세 개 중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당연히 세근의 곱이겠네.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i 제곱 1이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2 세 번째 근 찾았네. 그럼 다 끝난 거지?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저거 얼마야? 더하면 0 마이너스 2 a는 플러스 2네. a 찾았어. 그 다음 b는 사실 이거 없어지지. 더하면 뭐 부호 반대잖아.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i 제곱 1이잖아.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a, b 다 찾았네. a랑 b도 찾고 나머지 근 알파가 마이너스 i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것도 다 찾았지? 근 다 지금 다 찾은 거잖아. 나머지 근 두 개랑 a값 b값 그래서 혈내근 이용하고 그 다음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이제 우리 마지막 단원이지. 유형 1번 유형 2번 3번 4번 421번 2번 둘 다? 두 개가 스타일이 약간 다르게 생겼긴 했는데 둘 다 421번부터 우리 420번 지난 시간에 한 거랑 422는 사실 비슷하긴 해. 421번은 생긴 건 다르지. 생긴 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건 똑같아져. 421번은 일단 x에 대한 방정식이야. x 2차 방정식이 두 근 알파 베타가 자연수래. 2차 방정식의 두 근 보자마자 우리 뭐 하고 싶어야 돼? 2차 방정식의 두 근 나오자마자 무조건 근각계수의 관계를 적어놓고 봐야지. 문제에 써먹던 말든 일단 적어놓고 두 근의 합이 n-5 두 근의 곱이 n+2 적어놓고 볼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모든 가능한 m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네. 또 m은 정수야. m은 정수. 조건이 너무 강력하지? 알파, 베타 자연수인데 m은 또 정수야. 어쨌든 뭐 자연수도 정수의 일부분이니까
다 정수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어? 문자가 3개야. 식은 2개야. 그럼 우리 원래는 못 풀어. 이거 부정방정식이잖아. 얘를 적절히 섞어서 식 하나를 만들 거야. 그럼 문자 3개 있는 식 2개를 적절히 섞어서 식 하나로 만들 거야. 그럼 문자 하나는 없앨 수가 있어. 그럼 어떤 문자를 소거하면 좋을까? 알파, 베타, M 3개 중에 어떤 문자 소거하고 싶어? M 소거해야지. 왜냐면 알파 소거하면 이상하잖아. 베타가 남으니까. 알파랑 베타랑 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M 소거할 거야. 그럼 M 소거하려면 뭐 하면 되겠어? 그냥 빼면 되지 않을까? 2식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7이네. 우리 마이너스 보기 싫지? 알파 베타 앞에 마이너스 보기 싫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했어. 그래서 순서를 약간 바꿔서 일단 이렇게 써봤어.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우리 부정방정식 인수분해 하려면은 양변에 적절한 상수 얼마를 더해서 인수분해 되게끔 상수 얼마를 잘 찾아서 더해야 돼. 그럼 얼마를 더해야지 인수분해 될까가 바로 안 보일 수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차근차근 짝 지으면서 공통인수를 찾아가면 돼. 먼저 맨 앞에 2개 짝 지으면 알파로 묶어서 베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뒤에도 베타 마이너스 1이 한 번 더 나와야지 전체가 인수분해 가능할 거야. 근데 뒤에 베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베타 앞에 이미 마이너스 1이라는 개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 수밖에 없을 거잖아. 그럼 이제 얘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야. 그럼 이제 얼마가 필요한지 보이지? 양변에 결국 1을 더해야지 좌변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오른쪽은 8 되겠지. 양변에 1 더했으니까. 그리고 결국 이제 좌변이 인수분해 되겠네. 베타 마이너스 1 또 묶으면은 알파 마이너스 1. 그래서 8이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알파 베타 자연수잖아. 알파 베타 자연수야. 정수도 아니고 자연수. 그러면 자연수에서 1 빼도 자연수라고 보면 되지. 뭐 0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얘도 자연수네. 그럼 자연수 2개 곱해서 8 되는 거 찾으면 끝나잖아. 몇 개 없으니까. 자연수 2개 곱해서 8 되는 거는 1, 8, 2, 4 순서 바꿔질 건데 바꾸면 안 되지. 필요 없지. 왜냐면 무조건 문제에서 베타가 더 크다 그랬네. 그럼 이 2개밖에 없잖아. 베타 쪽이 더 커야 되니까. 원래 이 조건이 없었다면 우리 4개를 다 해야 돼. 저 조건이 없었다면 4, 2도 해야 되고 8, 1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할 필요 없지. 이 조건 때문에. 그러면 얼마야 이제 알파랑 베타는 1 더하면 되잖아. 1 더하면 되고 2, 3, 9, 5 이거겠네. 알파 베타의 값이. 그래서 M은 이제 위에다가 대입하면 되지. 첫 번째일 때 알파 2 베타 9일 때 M은 얼마야? 내가 이거 쓸까? 이거 쓰면은 11 5 넘기면 16이네. 16 M 값이 3, 5일 때는 8이다가 5 넘어가면 13이네. M 값 이렇게 2개 나오지 각각일 때. 그래서 찾을 수가 있고 422번도 똑같아. 하는 방법은 우리 저거 일단 정리해야지. 분모에 XY, O 있는 거 싫잖아. 그럼 일단 OXY를 양변에 다 곱해. 그래서 분모를 없애. 그 다음에 또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야. 양변에 적절한 상수 더해서 인수분해해서 하면 되니까 이거 각자 계산을 해보고. 다음 유형 5번. (6번) 7번 마지막 기출 질문은 없어? 이제 각자 미흡한 부분을 해결해야 될 거고 이따가 남아서 수호도 남아야 되지 당연히. 네? 남아야 되지 당연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 앞에는 엄청 많이 안 하지 않았어? 아, 저 그 IMP 오는 데 있는데 중간중간에 좀 IMP 아무튼 태연이 빼고 다 나가겠네. 태연이는 남아서 공부할 생각 없고 오늘은 공부하고 싶을 때는 얘기하고 남아서 공부하다가 질문하면 되고
그럼 일단 자기 교재 이름 써서 나한테 일단 3교시에 너네 시험 볼 때 내가 교재 간단히 좀 보려고 그래. 어느 부분이 좀 어려워하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다시 돌려줄 거니까 이따가 일단 맨 앞에 뭐 이름 쓰든지 해서 일단 교재 내고 오늘부터 우리 새 교재 나가잖아. 이거 하나씩 가져가고 새 교재. 무조건 11시 20분까지 하는 거야. 우리 1차로 다 11시 20분에 다 나가는 거야. 그 사이에는 못 나가고. 그래 나갈 수 있잖아. 중간에 누구 나고 이러면 이제 관리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다 11시 20분에만 나가서 하던데. 20분에서 그거 말고. 셔틀 기다리는 그거 말고. 저기 자습실에서. 그래서 이따가 교재하고 있다가 내가 부를 거야 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면 내가 문제 가지고 할 거니까 이건 이따 얘기하고 원래 책은 뭐 쉬는 시간에 내더라도 교재 가져가. 일단 새 교재 지금 새 교재 들어갈 거니까. 시험범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 이차함수까지만이래? 여러 가지 방정식은 안 들어갔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확정하진 않았지. 그냥 쌤 말로는 이차함수까지라고 한 거지. 확정이. 확정이야? 정말? 응? 모의고사도 공부하라고? 산모 나온다. 엊그제 산모? 말고 그 중학교 내용밖에 없었잖아. 그 3개년 역대 3월 모의고사를 또 보래. 3개년만 일단. 또 올해는 왜 고1 내용이 안 나왔을까? 안 나왔다며. 그래. 여러 가지 방정식은 거의 안 들어가. 99% 100% 이차함수까지.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스케줄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오늘 이따 3교시 시험은 다시 첫 단원부터 시험 볼 거야. 근데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져. 조금 높아져. 많이 높아지는 거 아니고. 일단은 우리 스케줄이 어떻게 되니? 오늘이 3월 28일이지. 3월 28일 다음 주부터 3월 31일 한 번 더 있네. 3월 31일 한 번 더 있고 그 다음부터 4월 4일이지. 4월 4일이고 7, 11, 14일, 18일, 21일. 너네 시험이 25일부터 시험이지. 금요일부터.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야 그럼? 너네 중간고사가? 5월 1일이 목요일. 뭐 이렇게 시험이지. 또 우리한테는 이렇게 21일까지 일단은 시험 전날 뭐 짚고 이런 거 빼고 정규 시간은 저렇게 우리가 시간이 있네. 그래서 우리 지금 새 교재를 저 8번에 다 끝내야 되겠지. 우리 이 교재는 한대부고 기출문제가 뭐 짧게는 5개년 정도, 길게는 한 10개년 정도의 기출문제가 다 있어. 그리고 학교 기출 문제가 있고 옆에 그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집 문제들을 모아놓은 게 있고 대충 한번 이제 교재 구경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학교 기출이 아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유형 출제 예상 유형이 또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단원의 맨 마지막에 고난도 문제 모아놓은 게 있어. 너네 기출 중에 고난도. 우리가 저것도 도전을 해봐야 되겠지. 고난도도 기출. 단원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8번에 끝내야 돼. 이 8번에 저걸 잘 끝낼 거야. 대충 우리 문제 수가 300. 근데 마지막에 몇 문제였어? 380개 정도 됐나? 380개 정도니까 그냥 400개라고 잡고 8번이니까 평균 50개씩은 해야 돼. 근데 당연히 우리 앞단원은 쉽잖아. 뒤로 갈수록 어렵고. 그래서 평균 50개, 하루에 50개 정도를 분량을 해볼 건데
당연히 50개보다 좀 더 해야 할 거야. 초반에. 단원들이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8번에 끝내는 게 목표인데 잘하면 7번에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막판에는 좀 많은 걸 해봐야 되니까. 이 테스트는 앞으로 이 6번, 오늘부터 이 6번까지 일단 단원 테스트를 갈 거야. 계속 한 번씩은 더. 그 다음에 이 2번은 이제 전범위, 우리 시험 전범위 셔플해서 2번 테스트를 볼 거고, 또 이날 우리 시험 전에 마지막 정규 수업날 우리가 이때까지 이 부스터 교재가 끝났다면은 이때는 하루 종일 계속 셔플 테스트 계속 볼 거야. 너네 학교 난이도에 점점 맞춰서 빡세게. 저걸 목표로 우리가 진행이 될 거고, 또 수학 시험이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험 전날에 직보도 하겠지 우리 또. 그럼 교재 이제 다 같이 보면은 앞에 개념은 우리 엔진 교재랑 개념 똑같아. 그래서 또 우리 언급할 필요 없지. 개념을 또 시간 아깝게. 문제 풀다가 정말로 그러면 안 되지만 개념 살짝 헷갈리거나 까먹으면 다시 좀 보고 각자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이 수업 시간에는 기출 문제만 풀 거야 일단. 그럼 나머지가 다 숙제겠지. 기출 유형 연습 이런 게 다 숙제일 거고. 또 기출 문제를 전부 다는 안 풀 거야.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유형별로 기출 문제 중에 뭐 몇 개만 골라서 풀 건데 5페이지부터 보자. 5페이지에서 다항식 덧셈 뺄셈 작년에 나왔고 뭐 4년 전에 나왔고 했는데 우리 이거 같이 안 해봐도 되지? 덧셈 뺄셈인데 이거는 혼자 충분히 하면 되니까 혼자 잘 해보고 당연히 숙제고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서 그래도 몸풀 겸 5번 볼까? 재작년 문제네. 5번 문제. 백세공식 변형인데 차수가 5제곱인 게 좀 거슬리지. 5제곱인 게 거슬리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아. 왜 5번 풀라니까 못 때리고 있어. 쉬어셔야 되는데. 또 풀게? 근데
5번 문제 재작년에 5번 문항이었대. 5번 문항이면은 사실 한 1분 안에 끝내야 돼. 쉬운 문제라는 거야. 너네 학교 기준으로 우리 5제곱은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어. 5제곱을 도대체 어떻게 변형하는 건지 그 어떤 책에서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럼 스스로 만들면 돼. 어떻게 만들까? 우리는 뭐랑 뭐를 곱해서 5제곱이 등장하게끔 뭐랑 뭐를 곱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일단 뭐랑 뭐를 곱해야지 5제곱 같은 애들이 나오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지. 5제곱이 나오려면 제곱이랑 세제곱 얘네들을 곱해야 5제곱이 나올 수 있잖아. 우리의 선택은 x제곱, y제곱, x세제곱, y세제곱. 일단 얘네들을 곱해야지 5제곱이라는 애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제 부호를 잘 맞춰주면 돼. x 5제곱은 플러스니까 뭐 플러스는 당연하고 y 5제곱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인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지. 제곱 쪽에 마이너스를 할까? 세제곱 쪽에 마이너스를 할까를 선택하면 돼. 어떻게 할까? 쟤는 일단 뒤에 얘네 둘을 먼저 볼까? 그리고 5제곱은 어떻게든 변형한다 쳐. 그럼 뒤에 있는 두 항은 어떻게 돼? 뒤에 있는 두 항은 공통인수가 x제곱, y제곱으로 묶어서 x-y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럼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했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 얘 둘 곱하면 어떻게 돼? 곱하면은 x 5제곱 마이너스 y 5제곱이 나오고 항이 더 나오잖아. 먼저 x 세제곱 y 제곱이 x 세제곱 y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y 세제곱이 나올 거야. 저 그냥 바로 대놓버리는 거네. 얘는 변형하려고 봤더니 그냥 이게 바로 나오잖아. 그치? 지금 이 항들이 저기 바로 나와버리니까 결국 얘는 그냥 x제곱 y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인 거네. 변형식에서 뭔가 만들어낼까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저게 바로 나와버린 거지. 근데 이제 뒤에 항이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적절히 이거 변형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얘는 우리 앞으로 x 5제곱 마이너스 y 5제곱 같은 게 있으면은 문제에 따라서 직접 만들면 돼. x제곱 y제곱에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에 x 마이너스 y 이렇게 변형식이 나온다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필요에 따라서. 얘는 다행히 그냥 이게 통째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리는 셈인 거네. 변형식을 하려고 한 와중에 나와버렸지. 그럼 이제 답은 두 개 각각 구하면 끝인 거네. 그럼 둘 어떻게 구할까? 근데 우리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하면 되지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로 적어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다가 할까? 그러면 9 빼기 2니까 7이겠네. 그 다음 세제곱은 얘를 하려면 우리 x-y가 필요해. 플러스 3xy, x-y. 그럼 우리가 다시 뭘 찾아야 되겠어? x-y도 찾아야 되지. x-y 제곱을 계산하면은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xy를 통해서 x-y 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3제곱 9 빼기 4니까 5야. 그럼 x-y 제곱이 오니까 x-y는 원래는 뿔마 루트 5.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x가 더 크다라는 조건 때문에 어떻게 돼? 얘 때문에 x-y는 플러스 루트 5인 거지. 답을 찾았네. 그러면 얘는 루트 5 세제곱 5 루트 5 1 3에다가 루트 5 플러스 3 루트 5니까 8 루트 5네. 이렇게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지. 그래서 5번 문제 저런 거 우리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스스로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저게 원래는 뭐 변형 같은 걸 해야 되겠는데 쟤는 운이 좋게 그냥 인수분해된 식이 돼버린 거지.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이제 기출문제 두 문제 있네. 3년 전에만 두 문제가 동시에 나왔네. 둘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10번을 풀자. 둘 다 같은 회인데 5번 문항, 11번 문항이니까 11번 문항 문제가 좀 더 어렵겠지? 10번 얼른 풀어보고.
수들은 통분할 수밖에 없잖아. 통분한 식을 정리를 열심히 해야지. 10번 문제는 11번 문항 정도 갔으면 이제 슬슬 좀 시간도 걸리고 조금 더 어려워지고 뭐 이러겠지. 일단 우리 저거 보고 뭐 해야 될까? 저 분수 잔뜩 있는 게 보기가 싫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봐야지. 먼저 두 번째 조건식을 통분하면은 A, B, C분의 A, B, B, C, C, A가 되겠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써야 될까? 이거 넘겨서 일단 이렇게 해야 되겠지. 즉 A, B, B, C, C, A는 마이너스 3 A, B, C 뭐 이걸 활용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세 번째 식도 봤어. 얘는 A제곱, B제곱, C제곱으로 통분이 됐네.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잖아. 여기서는 또 우리 뭘 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분모를 곱해서 얘가 14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된다. 를 할 수밖에 없겠네.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 지금 눈에 보이잖아. 얘랑 얘 세 개 써서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우리 일단 통분하면 두 개씩 나와야 되지.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그래서 이게 낫네. 우리 얘네들 가지고 뭐 해야 될까? 일단 얘네 두 개가 좀 눈에 띄지. 얘네 두 개 가지고 우리 뭐 해볼까? 얘네 두 개 가지고 당연히 제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저거 제곱하면은 즉 우리 저 두 번째 식을 제곱을 해볼까? 이거를 얘를 양변을 제곱한다고 생각해봐. A, B, B, C, C, A 제곱이 9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돼야 돼. 양변 제곱하면. 근데 이걸 전개할 수 있잖아 우리. 저거 전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 하나씩 다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A, B에 해당하는 애들이 나와야지. 근데 우리 많이 해봤잖아. 이 A, B, C,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 전개하면 저렇게 되겠지. 결국 우리가 나온 식은 얘는 얘다 라는 식인 거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뭐 하면 되겠어? 저거 대입하면 되겠네. 일단 이 값은 14a제곱 b제곱 c제곱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그거 대입하면은 얘가 14abc 제곱이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여기 위에 있잖아. 마이너스 5라고.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abc네. 그럼 얘는 9 이거지. 9 abc 제곱인 거네. 그럼 이제 우리 abc의 값을 알 수 있겠지. 따라서 abc의 값은 5 대고 그럼 5 abc 제곱 마이너스 10 abc가 0이잖아. 5로 약분하고 abc 묶으면 사실 귀찮으니까 t라 그럴까? 5t 제곱 마이너스 10t가 0이니까 t는 0이지.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t가 0이 아니라고 했잖아. abc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t는 2네. 즉 우리가 일단 알아낸 사실은 abc의 값이 2라는 건 알아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다 됐잖아. abc가 2니까 결국 이건 얼마야? 우리는 이게 필요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3abc니까 이게 2라서 얘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다 됐지? 이게 마이너스 5,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답 나오는 거잖아. 답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에서 마이너스 2에 a, b, b, c, ca니까 마이너스 5 제곱 25에서 얘가 마이너스 6이었네. 들어가서 플러스 12 그래서 37이라고 계산이 되는 거지. 어떻게든 주어진 식을 이것저것 다 해야 돼. 그래서 우리끼리 결국 다항식에서는 성실함밖에 없어. 어떻게든 전개하고 변형하고 뭐 해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돼. 물론 그게 이제 누구는 빨리 계산도 되고 생각도 돼버리고 누구는 엄청 오래 걸리고 이런 데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다항식에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자기가 계획 세워서 막 계산해봐야 돼. 이것저것 가능한 모든 것을. 한 문제 더 볼 시간이 무난한 그냥 저거 하면 되겠네. 20번 그 다음 유형에서 20번에 재작년 시험이지. 2번 문항인 거 보니까 엄청 쉬워야 돼. 당연히 1분도 안 걸려야 돼. 20번 얼른 풀어보고 저거 하고 쉬었다가 하자.
6번 문제는 2번 문항답게 완전 기본 문제지. 우리는 저 앞에 5제곱 빼기 2제곱이 있으면 좋겠어. 즉 25 빼기 4니까 21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21분의 1이 있어야지 식이 그대로인 거지. 그럼 얘는 앞에서부터 앞에 두 개가 합차니까 5제곱, 4제곱이 되고 그 다음이 8제곱이 되고 마지막이 16제곱이 되는 거네. 따라서 이 식은 결국 21분의 1에다가 5의 16 빼기 2의 16으로 정리가 된 거야. 이게 우변에 얘랑 같아야 된대. 그러면 뭐 m이 16이고 m이 21이고 끝난 거네. m이 16이고 m이 2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뜻인 거지.